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감소했던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1분기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자금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도지구 완화 개편 대상 중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회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산 주변 소월로 등 일부는 완화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셋가율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 우리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사람은 그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와 잘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와 잘 맞는 투자, 멘토들이 있는가 하면 또 내 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 멘토도 있을 텐데요. 나랑 잘 맞지 않는 멘토를 만나서 뭔가 맞춰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나와 잘 맞는 멘토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 더 좋은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멘토를 잘못 만나서 계속 손실이 늘어나, 멘토를 잘못 만나서 나 파산까지 가겠어. 이런 말들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나와 잘 맞는 좋은 멘토는 어떻게 골라볼 수 있을까요? 저희 방송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와 맞는 멘토는 누구인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린이날 즐거운 연휴를 앞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 편하게 해드릴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TJ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튈지 좀 궁금하시고 어려운 시장일 겁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가득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또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김태준 대표의 상담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 거고요. 자, 5월은 뭐니 해도 이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또 우리 가족, 우리 가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게 이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눠보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지 1:1 대면 상담 안내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가정의 달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의식주 중에 주거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세미나를 열다 보면 세미나에 대한 주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나에 맞는 투자 방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 통해서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한 분 한 분 모셔서 조금 자기에 대한 본인만의 투자 방향성이라든지 또 본인만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가장 쉬운 부동산이 가장 좋은 부동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좀 매도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런 매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또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번 시간 뭐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나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뭐 좀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본인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 가족의 상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내 친지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고민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면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1대1 대면 상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선착순으로 30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빨리 엽서 주세요.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16번 무료 전화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 볼까요? 제가 그 노원구 쪽에 상계 성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굳이 어.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말씀 주신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일까요? 네, 맞아요. 아, 살고 계신 아파트인데 노원구 상계동에 상계 성원 아파트를 말씀 주셨어요. 네네. 그래도 거주하고 있지만 투자 가치 면에서 계속 좀 살아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네.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 반갑습니다. 네, 상계 성원 아파트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018년도에 그거 매매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한 6년 정도 거주하셨는데 뭐 네네. 거주 환경은 나쁘지 않죠. 주변 지역에 네. 노원역 역세권이고 노원역 네. 상업시설도 이용 가능하면서 네. 주변에 뭐 학교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기는 좋으실 거예요. 맞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한 170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동 아파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네. 실거주 수요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거래를 막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결론은 이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보유요? 네, 거주를 하시니까. 근데 네. 만약에 투자성을 조금 바라신다라고 하면 네. 최근에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재건축 뭐 상계주공 같은 거, 바로 옆에 상계주공 같은 건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뭐 분담금이 5억이 넘는다. 뭐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런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또 시행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상계동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네. 인센티브 정도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어떤 형태라면 내가 일반 분양분을 조금 더 해서 그 인센티브를 분담금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들어 갈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또 개발 이슈를 아파트는 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투자성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저는 상계주공이나 아니면 창동역 주변 지역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좀 긴 시간을 우리가 몸테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계 성원 몇 평이에요? 지금 거주하시는 거? 33평이요. 33평. 네. 그러면 조금 노후 아파트에다가 평수도 좀 줄여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금적으로도 뭐 상계주공 10단지 같은 경우 뭐 28평, 29평형이 제일 큰 평수가 있지만 그 평수도 우리 아파트보다 한 1억 정도 비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금적으로도 조금 부담되실 거고 네. 평수나 몸테크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가 거주하는데 만족도는 높잖아요, 사실은. 네, 좀 살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저는 실질적으로 막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단점은 그거예요. 나홀로 아파트, 한동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네.
한 개가 팔릴 수도 있잖아요. 막 네. 10채, 20채가 팔리진 않지만 한 채, 두 채가 팔린다면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거래가가 원래 6억이었는데 네. 주변 시세가 호가 때문에 뭐 7억에 팔리게 되면 네. 그 다음 집부터는 7억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상승폭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아, 반대로 얘기하면 단점일 수 있어요. 뭐냐면 거주하시는 분이 급하게 내가 매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면 6억에 잘 안 나가면 급하면 또 5억 5천에 내놓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5억 5천에 팔리게 되면 요게 시세는 5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급락과 급등의 폭이 너무 클 수밖에 없는 게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아.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가격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 네. 주변 지역이 우리가 창동역이나 이런 노원역 주변 지역이 우리가 개발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뭐 이 지역은 거주 환경은 너무 좋은데 배드타운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부분을 업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맞죠? 개선하려고 그렇죠. 하고 네네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파트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상승할 수 요인이 조금은 더 있긴 해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거주의 만족도가 높으시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되고 네. 좀 투자성을 나는 그 거주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투자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창동역 주변 지역이나 멀리 안 가시고 상계동, 상계주공이나 네네. 이 지역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상승의 가치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거주도 하고 계시는 집이니 조금 더 보유해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동탄 이신도시예요. 네. 반도 유보라 5차를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저기 지금 현재와 앞으로는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는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성 동탄신도시 반도 유보라 5차 아파트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예, 지금은 저기 전세를 지금 주고 있어요. 아, 전세 주고 계시면 그럼 투자 목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좀 가격이 오를 건지 향후 전망 이야기 좀 차근차근 예. 풀어가 볼게요. 대표님과 예.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럼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 전망이나 매도 시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동탄은 지금은 예. 보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보다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하세요. 예.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최근에는 동탄의 이슈가 뭐예요? GTX잖아요. 예. 최근에 GTX가 수서까지 개통이 되면서 동탄의 가격이 2020년도, 21년도에 최고가를 가격을 찍었던 가격대가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동탄 GTX 이 노선이 일부 노선이 개통되면서 예전 2021년도, 22년도 가격, 최고가 가격보다 지금은 넘어서 있어요, 가격대가. 예. 그래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수서가 우리가 GTX가 끝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삼성역 또 서울역 이렇게 이어질 거고 그리고 GTX 라인 자체가 삼성역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금 수서까지 갔을 때 가격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로 진입하는데 수서역과 삼성역은 다른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개통되는 시점이 되면 지금보다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동탄역 반도 유보라잖아요. 예. 이게 동탄 신도시의 동탄역에 인접돼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가격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동탄역이라는 지역과 인접돼 있기 때문에 동탄역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가격대가. 그래서 동탄역에 이슈가 있는, 지금 아직까지 이슈가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슈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예. 추가 이슈가 더 있다는 거는 우리 아파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그냥 마음 편하게 예. GTX 삼성역까지 개통될 때까지는 좀 더 보유하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한 4년 정도죠. 아유, 여기 내년이나 후년쯤 저기 좀 팔까 싶은데요. 팔고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갖고는요. 네. 그래고 뭐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자금에 대한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목돈도 필요하고 자금을 쓸 자금, 현금 자체를 부동산에서 내가 수익으로 창출해서 그걸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예. 매도하시는 게 맞죠. 근데 매도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나서 내년 정도, 올 하반기라 해서 내년 초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더 맞고, 예. 4년 정도, 그러니까 3, 4년 정도 더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의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도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그건 아버님의 개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적으로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자금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아버님 개인적인 역량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게 맞춰서 좀 움직이는 게 좋은데, 시세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조금씩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늦추면 늦출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저기 네. 한 내년이나 후년쯤 팔면은 좀 어떨까 싶어갖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내년보다는 그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 시제는 지금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지금 몇 평이죠, 이게가? 29평이에요. 29평이면 지금 한 10억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분양가 대비했을 때 엄청 많이 올랐을 겁니다. 예. 지금 이거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매수하신 거예요? 분양받은 겁니다.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각 시세 차이가 엄청 많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가격 차이는 조금씩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얼마나 제가 가격대를 뭐 지금 여기서 책정해서 방송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우니까 가격은 지금보다는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향후 전망만 따졌을 때는 GTX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그 시기까지 보유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늦게 매도하는 게 좋겠다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혹시 TV 시청 중이실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방송 보시면서 전화로는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인천에 연수동에 있는 연수 풍림 1차 아파트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될 건지 팔아야 될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아파트 그럼 거주 안 하고 계시는 아파트일까요? 거주는 안 하고 제가 임대 주고 있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걸 텐데 예. 인천 연수구의 풍림 1차 아파트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이걸 투자 목적으로 연수 풍림 1차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 21년도에 제가 매수했어요. 부동산 네. 시장에 이제 상승 시장에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네네. 21년도에 매수하셨으면 아마 매수가보다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떨어져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실 건데 이걸 계속 네. 보유할지 아니면 네네.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매도를 할지 이게 궁금하신 네네. 거죠. 예, 그것 때문에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신연수역 바로 초역세권 아파트이고 네. 또 주변 지역에 뭐 녹지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동 공단이 있기 때문에 남동 공단에 대한 업무지구가 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자리도 있고 네. 지하철 역세권에 학군도 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공원도 잘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이 거주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투자의 문제인데 네. 이 투자 측면으로 보면 인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인천은 공급보다 네. 그러니까 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다는 건데 이 수요를 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수요를 어떻게든 끌어들여 와야 돼요. 단지에서 인천 자체 내 수요로만 충당되기에는 공급이 더 네. 많아요. 그러면 인천이 네.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수요들을 끌어오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인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런 지역은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다 보니까 네. 외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수구라든지 인천 구도심은 그런 네.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고 인천 자체 수요로 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돌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걸 공급을 해결 못하다 보면 결국은 가격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도 가격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수구는 계속 안고 있어요. 이런 단점들을. 네. 그러면 그 단점들을 계속 안고 있다는 거는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잘못 썼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 연수구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30년 차가 넘은 아파트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적용받기도 쉽지 않은 아파트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죠. 네. 세계될 수 없는 또 단점을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성이 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낮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네. 이 인천의 구도심들이 재개발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대부분 다 무산됐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아파트들도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적인 수요를 끌어들이는 호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우리 아파트 자체적인 개발 이슈도 좀 단점으로 적용되고 이러면 우리 아파트가 투자 목적으로 계속 가져 있어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여기가 아마 매매가 대비 갭 투자를 하면 한 1억 내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맞아요. 1억 정도 내외 정도 된다라고 하면 뭐 네. 그 금액으로 아파트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근데 네. 아파트라는 상품으로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는 금액 아파트라는 걸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네. 좀 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상품 중에서도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이거보다 네. 훨씬 더 좋은 입지에 1억 원 내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택 쪽이나 빌라 쪽.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인천이 아니고 좀 네. 서울 지역에서도 역세권 주변 지역이라도 또 도심하고 접근성이 강한 지역이라든지 또 요즘에 최근에 역세권 개발로 이슈들이 좀 많은 지역에도 네. 한 1억 정도면 아파트로 네. 변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좀 투자의 스펙트럼을 네.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네네. 또 그리고 인천이란 지역만 또 선정하지 마시고 네. 좀 폭을 좀 더 넓게 이렇게 시선을 보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알겠습니다. 좀 이런 폭들을 보기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를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시다면 이런 용기도 잘 안 나실 거고 네. 어떤 걸 선택해야지도 모르실 거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이번 1대1 대면 1대1 대면 상담 자체가 이런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 상황에 맞는 투자 방향성이나 또 매수에 대한 타이밍, 매도에 대한 타이밍 이런 걸 설명드리니까 네네. 아마 시간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1대1 대면 네. 상담 신청하셔서 꼭 한번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건 매도하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예상하셨던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매도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매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전략은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방송 시간에 내 이야기를 모두 다 꺼내놓기는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정의 달이다 보니 또 1:1 대면 상담도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선착순으로 오픈해두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분들 좋은 이야기 나눠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부동산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자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까지도 아마 이번 1:1 대면 상담을 통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올라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길잡이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은 이런 계획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획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매도라든지 매수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타이밍을 사고 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을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은 이유도 이런 부동산에 대한 타이밍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에 대한 사고 파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매도에 대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달라질 겁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아까 시청자님처럼 내가 지금 상황에 맞는 부동산은 또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시기인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분명히 중요한 타이밍이 본인한테는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인만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기본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내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모든 투자가 가장 어려운 게 그 매수, 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전문가와 함께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1:1 대면 상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세요.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요. 네,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네, 22평짜리를 분양받아서 거주 중이고요. 네, 또 하나는 딸내 건데 네, 도곡동 도곡 한라 비발디를 네, 2020년 10월에 네. 34평짜리요. 네. 사가지고 학생이 있어서 지금 입주를 못했는데 아, 그 학교 학생이 끝나면 이제 들어가 살 건데 네. 그 두 아파트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송파 위례에 위치한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향후 전망 하나랑 또 자녀분이 이제는 곧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도곡동의 이 한라 비발디 아파트까지 두 개 각각 좀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위례 24단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거주 중이세요? 네, 분양받아가지고. 분양받아서 네. 지금 뭐 22평이라고 했으면 분양가 대비했을 때 거의 한 4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분양가 대비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네. 앞으로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의 투자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일 건데 일단은 위례를 설명할 때 거주 요건,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위례 24단지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우리 위례가 이제 우리가 보면 서울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세 개 도시가 뭉쳐 있잖아요. 사실은 입지적으로 네. 보면.
근데 네네. 24단지 같은 경우는 송파, 그러니까 서울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심부 입지를 가지다 보니까 거주 여건 자체가 좋고 앞으로도 우리가 교통에 대한, 우리 단점으로 지적되는 교통에 대한 호재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주하기 환경이 좋은 데다가 가장 불편했던 교통까지도 개선된다라고 하면 거주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주 환경 측면에서 봐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거주만 좋으냐, 투자적인 측면은 어떠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도 위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례 같은 경우는 신도시잖아요. 네. 위례는 신도시인데 1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2기 신도시 우리가 아래쪽으로 보면 동탄이라든지가 있는데 이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서울에 인접돼 있는 거리가 훨씬 더 가깝죠. 네. 그래서 이건 신도시라기보다는 서울 송파구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뭐 김포가 서울로 확장 편입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서울로 편입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위례는 서울 강남의 확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지는 뭐 송파구도 있고 뭐 하남도 있고 성남도 있지만 이게 서울의 뭐 구로 편입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 강남의 송파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지도를 크게 보면 또 어떤 확장성이 또 보이냐면 서울 지역에 인접한 우리 위례라든지 또 위쪽에 거여마천이라든지 가밀지구라든지 교산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우리 서울 강남과 광동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이 지역이 완성되면서 서울의 확장성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1등 지역은 위례예요.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에 대체주택을 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부권 라인으로 보시면 서울의 경부권 라인으로 보시면 우리가 강남으로 해서 분당, 성남으로 해서 분당으로 해서 용인 뭐 이런 지역들을 동탄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 지역들이 강남 접근성을 보고 우리가 가격이 결정돼요. 그렇죠? 네네. 용인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가격이 올랐고 동탄 같은 경우도 SRT가 개통되면서 가격이 좀 더 오르고 있고 판교라든지 분당은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격의 힘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위례는 그 지역보다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을 더 받고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 아래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수요들은 강남 진입 전에 한 단계 거쳐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이 위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례는 이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도 충분히 저는 보유하셔도 계속 가격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냥 마음 편하게 위례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네. 도곡 한라 비발디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 양재동 주변 지역에 있는 한라 비발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한 동짜리 아파트라는 단점 빼고는 새 아파트에 강남권에 학군에 녹지 공간에 교통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갖추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격대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10월 달에. 네, 2020년도에 샀으면 지금이랑 시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강남치고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강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려고 보니까 그래도 강남인데 가격은 강남만큼의 시세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강남을 들어오고 싶은데 문의만 하는 거예요. 가격은 높고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문의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좀 적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요 틀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되지는 않겠죠. 시장의 형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강남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우리가 분양가 있잖아요. 네네.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분양가가 높아서 새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기존 아파트는 그대로 있으면 가격 격차가 높아지죠. 네. 그러면 수요층들은 신규 아파트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강남권에 문의만 하던 이 수요들이 강남권의 기존 아파트들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작은 단점 빼고는 전혀 단점이 없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요. 네. 이제 단점이 없다 그래도 이게 지금 새 거니까 그렇지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세월이 먹어봐도 흘러도 시간이 괜찮아요? 지나서 아파트가 노후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가격은 유지되고 움직이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홀로 입지, 아파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죠. 입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는 아무리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하더라도 입지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입지의 변화는 우리 양재동에 우리 도곡동에 있는 위치하고는 아파트보다 좀 더 좋은 입지가 더 생성되지 않는 한은 그 입지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입지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아까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 주변 지역의 우성이라든지 노후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노후 아파트들도 노후가 됐는데도 계속 가격이 상승해요. 근데 이 맞아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냐? 아니,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아파트들이겠죠. 그러니까 네네.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가긴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들이 지금 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죠. 그건 결국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홀라 아파트라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강남권에서 나홀라 아파트는 다른 타 지역의 나홀라 아파트하고 가격 경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양재역에 우리가 GTX라는 게 또 호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GTX 호재가 되고, 우리가 또 양재역에서 강남대로변 자체가 업무지구예요. 그렇죠? 업무지구에 최근에 서울시에 발표했던 D형 상업지, 그러니까 D형 상업지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간선도로형 상업지. 이런 지역이 양재역 일대에 있는데 이 지역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고 하니까 주변 개발과 더불어서 입지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아파트 다 그냥 좀 더 마음 편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기분 좋은 상담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우리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도, 그리고 자녀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도 향후 가치 좋다, 계속 보유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가지고 있는 부동산 향후 전망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걸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평택 브라운스톤 홈프리스요. 평택시에 있는 거. 네, 이거를 지금 그러면 렌탈 주고 네, 계시는 네. 걸까요? 예, 2015년 정도에 분양받았는데 네. 지금 렌탈 중이에요.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좀 네네. 가져가 봐도 괜찮을지 투자 네, 목적으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평택의 평택 브라운스톤 홈프리스 유명한 렌탈하우스죠. 이거를 분양받아서 꽤 오래 들고 계셨는데 계속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군 렌탈 하우스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이게 분양받으셨다라고 하면 이게 네네.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분양 당시, 그러니까 10년 전에 분양 당시에 이 견본주택이 강남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그 평택이 아니라 강남역을 견본하우스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 지역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수요가 적고 강남권, 그러니까 서울권이 수익형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견본주택이 그게 생겼겠죠. 근데 네.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택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그러니까 수요들이 많아서 이게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아파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형 부동산 지금 여기가 한 6%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6%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뭐 수익형이 아니라 가격 시세 차익이나 다른 뭐 이런 큰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또 설명드리고 싶네요.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에도 우리가 렌탈하우스가 있었잖아요. 예. 용산의 렌탈하우스는 뭐 용산의 렌탈하우스에 문제점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거나 하는 뭐 이런 렌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입지적인 역량,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라든지 네. 투자 수요, 이런 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에 의한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미군 렌탈이 아니라도 거래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만약에 미군 렌탈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수익이 잘 안, 뭐 렌탈에 공실이 생기거나 하면 매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단점을 가지고 매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떨어뜨려야 매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폭들이 가격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예전에 또 용산도 비교했지만 제가 동두천하고 또 비교를 해드리면 뭐냐면 렌탈하우스가 잘 운영되고 하면 지금 미군부대 바로 초입에 있다 보니까 렌탈하우스 잘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근데 주변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생기고 렌탈 임대료가 더 싼 지역이 있고 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이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 거보다 그쪽으로 수요가 몰려가겠죠. 맞아요. 그러면 공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면서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것도. 예전에 동두천 지역이 미군부대 앞에가 렌탈하우스가 엄청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에 이렇게 많이들 생기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들이 많아요. 동두천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또 제기될 수도 있는 현상을 계속 위험성을 안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지하시는, 공실이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투자 측면, 그러니까 투자의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네네. 저는 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수익형 부동산을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6%의 수익형이 나잖아요. 예예. 근데 지금 수익형으로 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수익형,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지신 것보다는 한 1% 정도, 1, 2% 정도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4, 5%의 수익률을 가지면서도 차익형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도 충분히 있어요.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형은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분명히 이런 것도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예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예.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시선들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내 이 부동산 말고도 충분히 투자 가치, 어떤 걸 양보하면 어떤 게 더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치들이 있는 부동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움직여 보시고 찾아보시면 이런 투자 방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형만 보고 6%의 수익만 보고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추가적인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그런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어디로 가면 얻을 수 있나요? 뭐 이게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주셔서 이번 뭐 우리가 시간 뒤 1대1 대면 상담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내가 또 이 부동산 말고도 지금 시청자님이 다른 부동산 투자용이라면 거주 부동산도 있고 투자 부동산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또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수익만 따져서 갖다라가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마주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맞추려고 하면 좀 개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은 우선 수익형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만약에 차익형을 좀 원하신다면 다시 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자세히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이거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어떤 아파트일까요?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 SK.
전농 SK 네네.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그럼 전세를 좀 주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네. 그래서 향후 좀 가치가 더 올라간다면 보유해야겠고 안 그러면 매도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한번 네네. 전문가의 시각으로 들여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전농 SK 몇 평을 보유하고 계세요? 33평이요. 투자 목적으로. 네네.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전망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네. 30평대 매도하고요. 네네. 청량리역 바로 인접 지역으로 20평대로 갈아타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평대 매도하고 청량리역 인접 지역으로 20평대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위쪽에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있잖아요. 청량리 6구역이나 4구역, 뭐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지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를 하는 갈아타기를 하거나 이 두 가지를 조금 지금 한번 움직여보는 시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리 입지적으로 청량리역 너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청량리라는 지역은 동부권, 그러니까 서울의 동부권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지역입니다. 중심지 네.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인구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인구가 많아지면 돈을 지출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청량리 지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청량리역 기준으로 위쪽에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아래쪽에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위쪽으로는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이 청량리역을 끼고 재개발 구역이 세 군데가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거 환경들이 많이들 개선되고 바뀌어가겠죠. 네네. 그러면 그 바뀐 주거 환경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뭐 학원가라든지 또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주거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지역이 청량리 지역이고 업무지구가 생기는 지역도 청량리 지역, 교통이 생기는 지역도 청량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청량리 지역이 좋은 지역이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청량리에서 거리감이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가격의 영향보다 청량리역 주변 지역이 다 오르고 나면 우리 아파트가 조금씩 오르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 그럼 직접적으로 오르는 걸 투자하시는 게 낫겠어요? 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낫겠어요? 직접적인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전농 SK뷰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가고 좋은 아파트지만 20평대 청량리 역세권이 있는 20평대나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개발 구역으로 한번 지금쯤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라고 그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 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거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만 1대1 대면 상담 마지막으로 안내 부탁드려요.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좀 많이들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1대1 대면 무료 상담을 통해서 나만에 맞는 포트폴리오, 나만에 맞는 매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는 방법에 대한 길을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료 세미나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여러분 상황에 더 꼭 맞는 상담 드릴 수 있도록 1대1 대면 상담 준비해 주셨거든요. 무료로 30분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1대1 대면 상담 신청 주시면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5월에는 또 연휴도 많이 있는 만큼 가족분들과 함께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시 새롭게 좀 짜보는 시간으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반가운 연휴죠. 기분 좋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